북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네. 굳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걸 추적을 해보면은 일단 일본은 윤석열식의 그 자유통일로 대한민국 이거는 반대입니다. 북한은 별개의 주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준 선물 한마디가 딱 있는데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자유 대한민국 통일 원년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말하자면은 이 저 윤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 이 발언이 처음 나왔다고 이번에 나가는 기시다 입에서. 그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북한 체제를 절멸시킨다 뭐 이런 데 동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측면인데 지금 북한을 별개 주권 국가로 보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접근해 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밀착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복, 흡수하는데 일정 정도 호감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한테 한반도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정 정도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러일 전쟁 경우를 봅시다. 그게 1905년인데 당시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협상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러시아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의 위도 39도 선까지는 일본이 올라오지 마라.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한반도 조선은 우리의 이익 생존 범위 안에 있다. 한반도에 러시아가 들어오지가 않고 니들은 만주만 먹어라.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펴겠다 그러니 여기서 결렬되면서 전쟁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본은 러일 전쟁이라고 뭐 일러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차 조선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1차 조선 전쟁은 청일 전쟁인데 그건 조선은 우리 건데 청나라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조선을 내 있겠다. 이러다 전쟁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 조선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3차 조선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일본은 한반도는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갖고 있던 생각이 똑같이 지금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일어날 전쟁은 제4차 조선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주범이 지금 북한의 배후에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중국화되거나 러시아라고 하고 밀착되는 걸 일본에서 용납할 수가 없지. 그거보다는 차선책으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우리 세력권 안에 넣어 놓으면은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38도 휴전선 이북을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분석을 들어보면 정말로 김종대 의원의 레이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제가 실감합니다. 정말로 100년 넘는 역사를 일본의 원래 제국주의 세력들이 어떤 사관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일본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독도에 대한 예. 일본의 그 영토 야심이 커진 배경이에요. 예. 지금 그 올해 초에 KBS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표시된 그 지도 하나가 방송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네. 그때 원래 우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200캐리 경제 수역 그것만 그려진 지도를 지금 국내에선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예. 왜냐하면 우리도 EEZ를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도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KBS 9시 뉴스에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모골이 송연한데 예. 지금은 독도에 대한 영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독도 인근 수역 거기에서 해상 세력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아주 비밀리에 꽁꽁 숨겨놨다가 한 가지 공개된 게 독도 동남쪽 20km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작년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번에 이제 8월 12일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게
이번 대정부 질문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20km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왜 20km냐고. 이 영해는 12해리잖아. 네. 12해리면 19km 정도 되잖아요. 거의 20km잖아요. 그 경계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토 안으로 들어오면 전쟁이 되거든. 네. 서로 영해 분쟁을 하니까 이건 북한이 NLL 넘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전 벌어집니다. 그런데 20km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들어와 가지고 염탐 활동을 한 거지. 이번에. 그 내용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시다는 방문 계획을 세워서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때 기시다가 와서 하기에는 그 사정 과정이 있는 건데 한국 정부가 돌발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맹이고 뭐고 다 깨지거든. 그러니까 영토를 침범할지도 모르는 일본 군함의 출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그러고 놓고 나서 자 한일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이 결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우리 정부가 활용되었다, 이용되었다. 아니 나는 민주당이나 저 시민사회도 조금 우리가 안일했다고 보는 것이 북한이 NLL만 침범하면 언론이 난리 납니다. 네. 근데 일본이 거의 영해까지 왔다니까.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도 그 뒤에 후속 보도를 한 언론이 없어요. 이거는요, 저기 무력 충돌이 가능하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2018년에 우리 광개토 구축함하고 저기 일본의 초계기가 울릉분지 여장 쪽에서 대치한 사건. 네. 그래서 레이더 조사를 했네 안 했네, 저공 비행을 했네 안 했네 말썽이 많았죠. 네. 그 뒤로 4차례 그런 사건이 더 벌어졌는데 그때 그게 일어난 데가 독도에서 100km 정도 북동쪽이었다고. 독도에서 북동쪽 100km 지점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북한 선박이 표류를 해서 우리 구축함이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가 즉각 뜬 거예요. 네. 거기는 공해상인데도 100km 바뀌면 영해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민감했는데 이번에는 영해까지 온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게 옛날 같으면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다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덤성덤성 아니 그냥 독도 문제도 그냥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일 동맹 뭐 어때? 한미 동맹도 하는데 이런 안이한 인식. 그리고 뉴라이터가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헌법 방해 행위를 하는데도 그냥 오케이 노 프라블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게 이 안이한 대응이 이 말이 안이한 됩니까? 대응이 다 이번에 테스트된 거예요. 네. 보세요. 그거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국 정부가 쉬쉬하는 걸 봤잖아. 이번에 그리고 기시다가 온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동해에서 독도 인근에서 일본이 해상 세력권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한국 정부를 눌러놓은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태도를 보는 거지.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호 차장은 자 이미 현실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일본 원하는 대로 우리 살아보자.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전 그렇게 봐요. 옛날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왕이 항복 선언을 라디오로 했잖아요. 그때 조선의 지식인의 반이 울었대. 천황 폐하께서 결국은 항복 선언을 하신다고 슬퍼서 이영희 선생 그 대화라는 책에 보면 그때 40%는 울었다. 슬퍼서 일본화된 지식인들이.